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의 2개 공구가 5번째 입찰에서도 유찰됐습니다. 공사비가 낮다며 건설업체들이 불참했는데 오는 2029년 개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국립의대 공모 참여 여부를 두고 순천 민심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순천대, 순천시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6연승으로 70승 고지에 가장 먼저 안착했습니다. 김도영이 30도루 30홈런의 대기록을 써가는 가운데 시즌 우승 전망이 한층 밝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지역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관리가 인용되지 않아 문을 닫는 사례도 나오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2개 공구가 5번째 입찰에서도 유찰됐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책정된 공사비로는 수지를 맞출 수 없다며 건설업체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정대로 개통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전남대 후문을 지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7공구와 양산동 부근의 10공구는 공사가 어렵고 민원 소지가 큰 지역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지난해 8월부터 4차례나 유찰됐고 오늘 마감한 5번째 입찰마저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공사비입니다. 광주시의 입찰 참여 요청을 받은 다른 공구 낙찰자들은 책정된 공사비가 낮아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대부분 난색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광주시가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공사비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업체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정부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일단 업체들로부터 수합한 요구사항들을 토대로 공사비를 최대한 올리지 않는 선에서 수의 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완 설계를 거쳐 재입찰에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5차례 유찰로 이미 1년을 허비한 상황에서 2호선 2단계 구간의 2029년 개통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오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과 복합 쇼핑몰, 교통 인프라 확보 등 국비확보가 시급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밖에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공항 이전과 지스트 부설 AI 영재고 설립,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권 의대 공모를 놓고 순천 지역 민심도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공모 참여를 주장하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이를 반대하는 권양엽 국회의원, 순천대, 순천시 간 갈등이 이어지며 지역사회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어제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순천대가 도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 유치는 실패하게 된다며 이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가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해오라고 하는 건지를 잘 귀 기울여서 그 방식대로 해주는 것이 전남 의대를 신설하기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전남도 공모 반대를 주도한 노광규 순천시장과 당사자인 순천대, 권양엽 국회의원은 여전히 독자 신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 시장은 자신의 SNS에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안타깝다고 글을 올렸고 순천대와 권 의원도 도공모가 불공정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입장 변화를 도모할 만한 그런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순천대학교로서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김문수, 권양엽 의원의 입장에 따라 순천, 갑을 시도원들도 반으로 쪼개지면서 지역사회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지는 쪽도 이익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전남도 의대 공모 방식을 놓고 동북권과 서북권에 이어 순천 지역 민심마저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전남 의대 유치가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6연승으로 70승 고지에 가장 먼저 안착했습니다. 70승을 먼저 거머쥐는 팀의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은 76.5%나 되는데요. 슈퍼스타 김도영은 국내 선수로는 최초로 32홈런, 32도루를 신고하며 대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역시 약속의 8회였습니다. 4대3으로 뒤져있던 8회 말 타석에 들어선 소크라테스가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승부는 6대4, 기아의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전날 상대 수비 실책으로 짜릿한 1점차 역전승을 거둔 데 이어 이틀 연속 롯데를 상대로 역전쇼를 펼쳤습니다. You know what's funny? Like at the beginning of the game, I was talking with Na, and he say, I don't know why, but I feel like we're gonna win this game. We're losing, but I feel like we're winning. 이로써 기아는 6연승을 내달리며 70승 고지에 가장 먼저 올라섰습니다. 지난해까지 70승에 먼저 도달한 팀의 정규리그 우승 확률은 76.5%, 한국 시리즈 직행에 한 발 더 다가선 겁니다.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가장 유력한 MVP 후보로 올라선 슈퍼스타 김도영은 국내 선수 최초로 32홈런, 32도루를 신고하며 또 다른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팀의 보탬이 되는 홈런이 나와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고 팀이 계속 이기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2위와 6.5경기 차까지 벌리며 멀찌감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는 이번 주말 리그 최하위권인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연승 행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현재 공석인 이사 1명에 대해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평의회와 총동창회 등 조선대 11개 단체는 공익형 이사 1명 도입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라며 공익형 이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형 이사제는 자치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로 선임해 학교 법인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편 독단적인 법인 운영을 이유로 김희수 조선대 법인 이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잇따르며 학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훔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차량과 휴대전화가 블루투스로 연결된 점이 드러나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한밤중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불꽃을 튀기며 벽과 충돌하더니 멈춰섭니다. 잠시 뒤 엔진룸에서 희뿌연 연기가 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주변을 서성입니다. 지난 21일 밤 11시 반쯤 광주 무안고속도로 한평 나비터널 부근에서 18살 A군이 몰던 자동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주차 차량을 훔쳐탄 A군이 면허도 없이 50km를 주행한 겁니다. 사고 후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놓이자 A군은 경찰에 거짓 신고까지 했습니다. 고속버스 승객이라며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한 A군은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갓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용변이 급해 고속버스에서 내렸는데 버스가 떠나 조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심야 고속버스 운행이 없다는 점을 들어 A군을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A군은 사고 차량을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자신의 휴대전화와 차량이 블루투스로 연결된 사실이 드러나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화를 이제 걸어봐라 했더니 그 사고 차량하고 액정 화면에 뜬 차종이 동일 차량으로 떠가지고 그래서 차량 문을 열어보니까 차량 안에서 그 연결음이 들리는 거예요. 허위 신고까지 하며 고속버스 승객으로 신분을 속이려 한 A군. 하지만 경찰의 예리한 눈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군을 절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승객 50명을 태운 여객선이 바다에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해남 땅끝항을 출발해 노화도로 향하던 여객선이 부유물에 스크류가 감기며 엔진이 멈추는 사고로 승객 50명이 바다에 고립돼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해경은 안개가 짙게 깔리면서 시야가 제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치과에서 벌어진 폭발물 테러는 70대 남성이 치료에 앙심을 품고 홧김에 저지른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인 김모 씨는 지난달 중순 해당 치과병원에서 보철 치료를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해당 병원에 치료를 받은 이가 흔들리고 아프다며 항의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을 수년간 착취한 염전 사업자와 가족들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근로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3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가족들에게도 징역 2년 4개월과 1년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노동시키고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지역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관리가 인용되지 않아 문을 닫는 사례도 나오는 등 연쇄부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13일 거송건설과 개원토건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생 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 올릴 만한 것이 안 된다는 이유인데 회생 계획이 부실했거나 수행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업체는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파산 선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월세가 많이 밀리니까 올해 한 5월, 6월부터 계속 내용 증명 보내고 계속 가서 이제 납부를 독촉을 했었는데 조사 보고서 올리고 채권이 좀 풀리게 되고 돈을 받게 되면 그때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초 법정 관리를 신청한 광주 전남 중소건설업체는 모두 12곳, 비교적 규모가 큰 한국건설과 남양건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건설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 등 공적 구조조정을 받지 못한다면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수주량이 크게 줄고 원자재 값이 오르는 등 건설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탓입니다.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체의 부도에 이어 거래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가 커지면서 지역 건설업계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법원이 남양건설의 두 번째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파산 일부는 오늘 1,000억 원대 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남양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남양건설로부터 회생 계획안을 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일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며 양 도 간의 상생 협력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23일 수원 경기도청사로 출근해 명예 경기도지사증을 전달받고 경기도와 전남도의 합동 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전남도 친환경 농산물 계약 재배 확대안에 결재했습니다. 이 밖에 도심 항공교통과 재생에너지 활성화, 해양 수상 레저 스포츠 산업, 고향 사랑 기부제 등 10개 협력 분야에 상생 협약을 맺고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법원이 순천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순천시가 발표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해달라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의 신청을 기각하고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순천시는 정부의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친환경 자원화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연대는 생태 수도와 맞지 않다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쓸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태국에서 식품, 화장품 등을 불법으로 들여합한 50대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식품과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53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신고나 영업 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A씨가 부당으로 본 이익은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